현재 독일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간 시설인 함부르크 항구가 중국의 지분을 넘기고 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물론 유럽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엉망이 되어버린 판국에 독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만 쓰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전쟁 후 알아서 무너지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독일의 이러한 요상한 행동은 러시아 가스관 이후 더욱 유럽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또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유럽 등지에서는 뜻밖의 한국의 긴급 연락을 타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데 사상 최초로 유럽과 영연방외에 한국이란 이름이 나오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왜 항구들이 계속 중국에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으로 오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와 같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23일자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집권 사면임을 중국 주석 사상 최초로 확정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시진핑과 함께 최고 지도부로 등극한 이들이 모두 시진핑계라는 겁니다. 상무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되는데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전세계 기자단들은 깜짝 놀라며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는 게 현지 반응인데요. 시진핑이 이로써 4연임, 5연임, 심지어 평생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계파별로 나눠져 있어 명목상으로도 상무위원은 반드시 계파를 나눴습니다. 중국 주석은 사실상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상하이방이나 공청단파 등도 임명한 게 대부분이죠. 즉 시진핑은 사면임을 한 것도 최초이지만 최고 상무위원들을 모두 시진핑계로 바꾼 것도 최초인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시진핑 1인 천하의 초창기 집권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무위원이 다양한 계파가 섞여서 적절히 시진핑을 경계하고 사면임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이제 모두 시진핑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할 세력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제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시진핑계 리창이 내년 3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예전 중국 주석이던 후진타오 주석이 밖으로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언론은 후진타오가 건강이 안 좋아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진타오가 요양 중에도 대회 참석을 강행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리를 뜬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후진타오가 시진핑 1인 시대에 대해 항의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시진핑 표정이 다소 민망해 보이며 후진타오는 대회 시작 전에 불만 가운데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청단 출신이지만 그 계파가 하나도 없으니 화가 날만하고 어찌되었든 등소평의 후계자 후진타오는 시진핑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진핑 천하가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 주변은 물론이고 미국은 중국과의 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예상인데요.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는 이러한 시 주석의 1인 천하가 더욱 중국 패권을 강화시킬 계기로 해석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연구소에 따르면 시 주석의 팽창 정책에 관여하던 세력이 사라져 브레이크가 없어진 셈이라며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은 격화되며 더욱 거침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주에 중국은 전투기와 군용기 수십 대를 동원해 다시 대만을 위협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는 이에 관해서 심지어 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봤습니다. 시진핑 1인 천하가 된 이상 당 서기관은 물론 인민해방군의 충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민해방군의 지도부에서 대만 침공에 관한 다양한 청사진을 들고 시진핑에게 보일 것이며 일부 강경파들은 대만 침공을 서둘러 시진핑 주석의 명예를 드높이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주춤하다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1대1로 정책인 것인데요.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전세계 주요 포인트에서 중국의 요새 건설을 하며 세력을 확대하기 원했습니다. 이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으며 최근에는 드디어 유럽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항구 4곳을 접수하면서 운영권 협상을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친중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특히 G7 중 하나라는 이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며 서방연합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G7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이상행동이 생긴 것입니다. 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중대 사회 기반 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지업의 지분 참여를 놓고 독일 내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진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최대 항구 도시 함부르크 항만의 4곳 중 한 곳인 톨러 오르트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해운사 중국 원양해운 코스코의 35% 지분 참여 계획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지분 35%는 막대한 지분율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항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독일 내에서는 대부분 반대 여론이 매우 강한데 소속 부처 장관들은 물론 정치계에서도 이를 반대합니다. 일단 중국 코스코의 투자 계획에 대해 외교부와 경제보호부, 재무부 등 담당 부처들은 결사 반대를 했으며 이들은 중국이 독일 내 중대 사회기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는 결코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앞으로 러시아에서 자원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과 태양광이나 수소 분야에서 대체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국면도 보여왔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독일 정보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항구 접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러시아와 최고 동맹인 중국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항구를 내어주면 중국이 추후 군사기지로도 활용할 의도를 보이는데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군사기지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차례 중국 군물자 운반선이 나왔고 일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입항을 금지시키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독일 항구가 중국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부르크 항구 지분 거의 절반을 중국에 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 지분 인수를 찬성한다는 것이라 논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숄츠 총리는 유럽 최대 무역국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항구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중국 코스코는 로테르담 항구 30%, 벨기에 앤트워프 항구는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함부르크까지 하면 유럽의 3대 항구 중에 독일만 빼고 중국이 지분을 다 접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입을 할 때 이들 항구를 먼저 이용하면 독일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숄츠 총리도 무조건 중국을 반대하지 말고 독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 독일 중국 대사관에서는 독일 정부의 지분을 달라면서 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독일 중국 대사관은 시진핑 사면입을 맞아 축하 선물로 독일 항구를 시진핑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독 민주당에서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에서 교훈은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EU 집행위는 민감 정보가 중국 손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결국 G7 중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피곤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G7의 범위 확대와 한국 참여 등도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유럽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러시아 사태 되풀이 방지와 중국 경계 의견이 오갔고 급기야 핀란드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의인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이 그 이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게다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과 서방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타 대륙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는데요. 여기에는 G7 중 하나인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만 다뤄졌는데 갑자기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이름이 등장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러시아 사태에서 한국의 LNG 운반선이 유럽 각국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제 G7급의 능력을 보유한다고 본 것은 바로 군사력 분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영내 조달이라는 제1순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미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리더격이라 제외하고 군사 물품 조달에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바로 K방산 물품으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약 40조 원가량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의 방어선이 구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을 지킬 최종 라인이 폴란드이기에 어떻게든 군수 물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2023년까지 1,300기를 폴란드에 공급하면서 유럽을 들썩이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이마스 300기를 뽑으려면 지금부터 약 5년간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캐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려야 1년에 100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마저 중국에 항구를 내어주는 이런 상황에 유럽을 지키는 한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침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국이 G7에 확대 포함되는 지위로 언급이 되며 그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